제가 남편을 데려갈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답례로 물었을 때 우리가 이혼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마크가 대신 말했어요. 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세요. 그들은 귀찮은 일에 불과했어요. 마크가 이렇게 말했어요. 몇 년간 나를 이용하고 난 후 활짝 웃다. 이것이 바로 내가 갑작스런 탈진의 파도를 느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 때 내 옆에 있던 미아가 내 소매를 잡아당겼을 때 그를 생각하면 최선을 다해 미아가 속삭였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도와줘 하지만 웃어봐 정말 그녀가 옳았어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 이건 전혀 몰랐던 기회였어. 내가 원했던 기회였어. 마크와 관계를 끊을 시간이 있다면 지금이었어. 그게 더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텐데 마크는 그걸 깨닫지 못함 이혼 후 그를 기다리고 있으니 함께 지옥에 떨어지고 후회하게 놔두고 사랑이 있는 한 그들은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 마크에게 미소를 짓고 미아와 아바의 손을 꽉 잡았다. 내 이름은 제시카야. 나는 가족에서 사무원으로 일하고 53세의 제과 회사를 소유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가족 기업입니다. 회사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도시에 매장이 몇 개 있고 가족 외에 직원이 몇 명밖에 없습니다. 현 사장은 제 남편 마오과 제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손녀 에이버와 미아이고 우리는 최근에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 딸과 그녀의 남편은 숨이 막혀서 그 상태로 두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저는 에이버와 미아를 데려왔지만 마오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칭찬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시했는데 왜 칭찬을 안 해? 오드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여자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여자는 상속자가 될 수 없어. 마크는 콧방귀를 끼며 외면했고 나는 안타까움에 한숨만 쉬었어. 그게 언제나 마크의 입장이었어. 남자만이 상속자가 될 수 있고 은퇴 후에도 그 사람을 대신해 돈을 벌 수 있어서 결혼 초기부터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자고 했어요. 나는 딸이 직접 키우는데 관심이 없지만 당신은 그녀의 아버지입니다. 아들 없는 게 내 탓이 아니냐. 날 탓하지 마. 마크가 목소리를 높여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 이혼에 대해 몇 번이나 생각해봤지만 마크가 된 이유는 그리 간단하지 않았어. 30년 전쯤 제가 20대였을 때 아버지의 은인이었는데 이제 막 아버지 사업을 돕기 시작했고 버블 붕괴로 인한 경기 침체로 아버지 회사가 부도 직전에 있었고 어디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금융권에 있던 마크의 부모님이 마크와 내가 결혼한다는 조건으로 아버지에게 생명선을 빌려주겠다고 벼랑 끝에서 비틀거리던 중 전략적인 결혼처럼 들렸지만 아버지에게 의존하는 직원이 많아 아버지에게는 실질적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면 마크와 결혼하자고 애원했지만 그때는 중매 결혼이 흔했고 부모님들이 자식의 배우자를 정하는 일도 잦았기 때문에 마크에게 맞설 수 없는 왜곡된 관계에 빠지게 됐으니 당연히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꽤 유능해. 내 형은 내가 믿을 수 없는 것 같아. 마크는 눈살을 찌푸렸어. 나는 그의 말에 짜증이 났다. 제임스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숙련된 제과업자야. 나는 그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확실히 자동화는 많이 발전하지 않았지만 아직 손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은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멤버야. 마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그 사람이 성공한다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아버지가 만든 회사가 물려받을까 봐 두려웠다. 마오가 대통령 자리를 맡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 후 즉시 제임즈에게 이것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쨌든 그는 이름뿐인 대통령이 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임즈는 웃었지만 나중에 아버지가 병이 나셨을 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안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둬야 했고 마크가 차기 사장으로 임명됐는데 직원들 앞에서 장인어른을 위해 연설을 하더군요. 회사가 회복될 때까지 저는 여기서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크 부모님의 빚은 다 갚았고 마크 부모님은 금융사업에 실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셨으나 아버지는 마크와 부모님에게 빚진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의 심정을 고려해 항상 이혼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크 손에 회사를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크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은 차마 입에 담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서 오드리가 커서 결혼하고 10년쯤 지나 집을 나섰는데 딸과 그 남편이 내 손녀들을 생각하며 남겨진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관에 보내는 것은 우리 가족에게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이버와 미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지만 어떤 이유로 마우는 그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소녀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 나를 무시할 건가요? 마오가 저를 위협했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마오는 마지못해 에이버와 미아를 받아들이기로 동의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자마자 그는 그들을 거칠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짜증나 미안 조용해. 에이버는 우울해 보였고 미아는 마오를 더 단호하게 쳐다볼수록 그 표정이 뭐야 문제가 있니? 그럼 그만 쳐다봐. 미아는 참을 수 없어 마오의 큰 목소리에 움찔했다. 내가 끼어들었어. 제발 하지마. 목소리를 높이지 말자. 둘 다 겁먹은 거 모르나? 훈계를 안 해서. 그 사람이 다음번에 나한테 욕한 거잖아. 난 짜증나서 반박했어. 걔네는 정말 좋은 애들이잖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쳐다보며 걱정하는 듯이 마오가 소리를 지르는 동안 그는 집에 있으면 몸이 아프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외출할 예정입니다. 그게 마오가 나눈 마지막 실제 대화였습니다. 그 이후로 마오는 집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좋았습니다. 에이버와 미아는 마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유롭게 키울 수 있어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이버와 미아와 함께 쇼핑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마오의 차가 우리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랬다면 너무 순진한 거겠지. 그 순간 그 말이 짜증났어. 마크가 아파트에서 나왔어. 아, 제시카 딱 좋은 타이밍이구나. 나 여행 가려고 해. 케이트와 함께. 여행? 케이트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게 내 얘기야. 이해해. 알았어. 마크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고 케이트라는 여자가 차에서 몸을 기울였다. 내가 너희 회사 사장을 데려갈 거야. 너희 남편을 내가 데려갈 거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반박하자 이혼해야지. 마크가 케이트 대신 대답했어. 응. 애들 데리고 가버려. 난 항상 그 애들이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마크가 이 말을 하니까 몇 년 동안 나를 이용하다가 갑자기 나를 버리면서 이 기분이 갑자기 지쳐버렸어. 그 순간 땅바닥에 쓰러지던 미아가 내 소매를 잡아당겼다. 이거 좋다. 맞다. 미아의 속삭임에 그 사람은 웃을 수밖에 없었어. 정말 그녀가 옳았어.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 이건 예상치 못한 기회였어. 만약에 기회가 있었다면 마크와의 인연을 끊을 때였다면 이제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텐데 마크는 이혼 후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으니까 함께 지옥에 떨어지자. 후회하자. 사랑은 뭐든지 이겨낼 수 있어. 결국 나는 마크를 향해 활짝 웃었다. 에이버와 미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뒤에서 마크가 부르는 목소리.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가 있다고 서명하고 제출해 마크를 힐끗 바라보며 코웃음을 치는데 차가 출발하는 소리에 아바와 미아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눈물이 넘쳐 참을 수 없었다. 뒤로 물러서서 눈물 한 방울 흘리면 괜찮아. 여기 내 손수건을 써. 그리고 나도 손수건을 써라. 아바와 미아가 동시에 손수건을 내밀어서 더욱 울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 나는 아바와 미아의 손을 살짝 붙잡고 평정을 되찾았다. 우리는 집에 갔다. 아바미아 이사 짐을 꾸리기 시작한다. 무서운 남자를 두고 가자. 내 그들의 활기찬 반응을 들으며 나는 마음을 추스린 후 이혼 서류에 서명했고 서명을 마쳤다. 나는 그동안 방의 소지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회사를 이사하고 집을 나왔을 때 새 집은 부모님 집이었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형 제임즈와 저는 주로 창고로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었지만 마오가 이혼하여 우리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부모님 집은 손녀들과 조금 낡았지만 잘 관리되어 있고 단독주택이라 아이들이 시끄럽게 놀아도 걱정이 안 됐어요. 기분이 정말 신났어요. 나중에 혼나지 않고 자유를 즐기는 느낌이 아바와 미아 같았던 것 같아요. 마크에게 위자료를 구했지만 마크가 불합리한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바람을 피웠지만 제시카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 집세 연체됐어. 그럼 그냥 내야지. 응, 내가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한 달에 $1000밖에 안 주는데. 케이트 말에 웃음이 터져 나오는데 뭐가 그렇게 웃긴지 아니. 부족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더 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11,000로 관리한다고 하더군요. 케이트가 소리쳤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집세를 낸 사람이라는 걸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크는 나중에 고급 아파트를 선택했어요. 회장님은? 오드리가 초등학교 때 이사 오셨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만큼 큰 집이 필요했는데 마크는 새 회장으로서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은 내가 결정하자. 그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마크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크가 고급 아파트 방을 선택한 이후 케이트는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임대 대출금이 $1000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전엔 그보다 더 살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 내가 돈을 내는 건 나였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어. 케이트가 얼굴이 빨개지고 입술을 깨물고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라며 똑같이 하라고 했어. 그는 부유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일한다는 생각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를 떠나는 게 어때요? 그렇다면 그녀가 남자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는 동안 케이트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그가 나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녀는 관계 중에 이것을 알아차렸을 것이지만 그것은 단지 외도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한숨을 쉬고 여전히 잘 투덜대고 있는 케이트를 지나쳐갔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지십시오. 그는 당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 무슨 소리야? 그 사람 지금 내 남편이니까 너도 얘기 좀 해라. 내가 나갔다가 다음날 출근해서 바로 집에 갔다고. 마크가 날 기다리고 있었잖아. 넌 늦었어. 제시카 너라면 좋겠어. 나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안 했는데 이제 우리는 낯선 사람이야. 내가 사장이야. 직원이랑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야? 마크가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직원들은 분명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토론을 회의실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회의에서 얘기하자. 방 왜 불편해서 다른 사람이 듣기 싫은 건지. 마크는 희죽희죽 웃었다. 알았어. 회의실에서 얘기하자. 마크는 내가 들어가자마자 서둘러 회의실로 들어왔다. 마크가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이게 뭐야? 마크가 대담하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한 건지 의심스러운 순간 5월 혼인신고 서류가 보였다. 나 재혼할 줄 알았어. 내 앞에 있는 결혼증명서를 옆으로 치우고 왜 잘 돌아가야 하는지 표시하라고 했어. 케이트는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항상 비싼 브랜드 물건을 원하고 내가 마크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 같아 보이더군요. 난 당신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혼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너무 놀랐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늙은 남자들은 유행하는 생각이 그래서 저항했어요. 재혼하고 싶지는 않지만 왜 손주 2명을 혼자서 키울 수는 없나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결국 일하고 있어요. 마크는 내 반응에 혼란스러워했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직원들이 얼마 버는지도 모르잖아. 콧방귀 끼고 마크 짜증나서 주먹 꽉 쥐고 목소리 높여 갑자기 이대로 닥쳐 나가야겠어.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손녀들을 여기로 데려온 내 잘못이야. 마크 폭탄이라도 쥔 듯 횡설수설하기 시작해서 방해할 틈도 없이 그냥 찡그린 표정을 지으며 말을 하게 했다. 마크가 갑자기 머뭇거리기 시작해서 대화가 끝났는데 재혼에 대해 나는 너랑 재혼 안 한다고 했어. 마크가 어깨가 축 처졌다고 화건하고 내려다보니 대화가 끝난 것 같으니 내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 마크를 등지고 잘 나갔다가 마크를 회의실에 두고 일직선으로 향했다. 제임즈가 있던 곳으로 잠시 시간 되세요. 언니 사실 마오가 나눈 대화를 공유하고 제임즈에게 어떤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바로 준비를 시작하면 제임즈의 웃는 모습을 저에게 맡겨주실 수 있나요? 제임스는 마크와 달리 믿음직한 형이라 몇 시간 뒤 점심시간에 왜 왔을까 궁금하다. 마크가 나한테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너한테 할 말이 없는데 방금 전화가 울렸어. 제임스가 보낸 메시지야. 내 말 듣고 있어? 날 무시하면 해고해도 괜찮은 거야. 그런 이유로 날 해고할 수는 없잖아. 난 대통령이야. 마크가 말을 끝내기 전에 나한테는 그럴 권리가 있어? 손가락질했어. 그 사람 입 다물게 해서 깜짝 나랑 같이 와. 좋은 기회야. 사과할게. 당연지사. 내가 걷기 시작했다고. 그냥 따라오지 말고. 우리는 여기 어디로 가는지 묵묵히 걸어갔다. 다시 회의실 장소를 가리키며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말하며 회의실 문을 열었는데 안에 이사회 멤버들이 줄을 서 있었다. 이건 이사회 내 회장 해임을 요구하기 위해. 마크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말더듬 사장 해임 그런 일은 쉽게 할 수 없지. 이 회사는 가족 기업이니까. 저를 포함해 주주들이 모두 여기 있어요. 마크를 이사회 멤버들 앞으로 끌고 가서 연설을 시작했어요. 사장 해임 요구를 시작하자 잠깐만 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당신이 회사에서 돈을 훔쳤어요. 마크와 이혼하고 바로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마크 회계사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크가 케이트에게 라비쉬에게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저머니 누군가를 나를 착각한 게 틀림없다거나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보고서는 제임스의 아내로부터 나왔습니다. 가족 소유 기업의 장점은 거의 모든 직원이 가족이니까 한눈에 봐도 실수가 없고 가족으로서 직접 신고도 가능해요. 물론 신고는 당일 도착해서 해고되고 횡령죄로 고소될 테니 기다려주세요. 거기는 꼭 실수가 있고 혼자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시커 마어가 반대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그의 반격을 예상했습니다. 나는 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보유합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서 만드는 스위트의 제조 공정은 아버지가 대통령이셨을 때 새로운 제조 공정을 사용하여 새로운 캔디를 함께 개발했습니다. 그 공정에 대해 함께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적대적 인수를 방지하기 위해 제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인수될 위험에 처해 있다면 나는 사탕을 제조할 수 없는 프로세스 없이 특허 프로세스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인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더라도 그 인수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주식을 누가 물려받을지에 대한 논의가 나왔고 내가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속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설명하는 동안 나는 아버지의 주식에 대한 적법한 상속자로 선택되었습니다. 마크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 제발 도와줘. 그건 불가능해. 미아가 가족들 모두가 싫어한다고 말했어. 넌 기회가 없어. 이 말을 했을 때 마크는 이사회 회의 후 참으로 안타까운 광경에 울기 시작했다. 마크가 회장직에서 공식적으로 해임된 이후 직원이 아니었고 다음 날 회사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전체 과정은 약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이혼 직후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마크는 회의가 끝난 후 고소하겠다고 위협했지만 특히 우리가 계속 제출한 이후로 누군가가 횡령 혐의로 유죄라고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회사에 대한 증거 결과적으로 마크는 돈을 갚지 못한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횡령 사건이 해결되더라도 케이트와의 이혼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마크가 해고된 이후 그에게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